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갯벌 특집 같기도 한데요. 자, 일단 우리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됐는데, 자, 그런데 인천 갯벌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저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네, 이번 등재에서 인천 갯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라 2단계 확대 대상지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뭐 잠시 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네.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44차 위원회에서요. 서천 갯벌과 고창 갯벌, 그리고 신안 갯벌과 보성, 순천 갯벌 등 4개 지역으로 구성한 한국의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이 복합유산 등으로 이제 구분하는데요. 갯벌은 우리나라의 15번째 세계유산이자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에 이은 두 번째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이렇게 이 서천 갯벌 등 한국의 갯벌이 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다름 아닌 인천의 갯벌인데요. 네. 이번에 그 등재는 빠졌지만요. 앞으로 한국 갯벌이 이 세계 유산 지위를 유지하려면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오늘 2025년까지 인천의 갯벌 등을 포함해 유산 구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 이번 결정에서는 빠졌지만 조만간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우리 한국의 갯벌이 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는 데에 인천 갯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번에 한국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몇 가지를 권고했습니다. 앞서드린 2025년 제48차 위원회에서 유산구역 확대와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개발 관리는 물론이고요. 멸종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등을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자연유산 그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은요. 등재 결정에 앞서 지난 5월 한국 갯벌이 지구의 생명 다양성 보존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이 가치를 인정하면서도요. 유산구역과 안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반려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여기서 반려의견은 이제 생물 다양성과 확장성을 가진 인천 갯벌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이 문화재청은 이번 그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서 인천의 갯벌 등을 2단계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그래서 오는 2025년까지 인천 갯벌을 세계유산에 포함하지 않으면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한국 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는 인천을 뺀 나머지 4곳의 그런 심도 있겠지만 그런 보존 가능성도 있겠지만 인천의 역할이 더 컸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인천 갯벌의 가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천 갯벌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남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이 갯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 갯벌 면적을 보면요, 이 강화군과 옹진, 그리고 중구 등을 합치면 전국 갯벌 면적의 30%에 달하는 이 규모입니다. 인천 갯벌은 한강 하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민물과 이 바닷물이 만나면서 세계적으로 드물게 이 생물 다양성이 매우 역동적인 이 갯벌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역동적인 만큼 이 많은 종류의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갯벌은 그 천연 기념물 제410호인 저어새 이 번식지로는 단일 문화재 지정구역 가장 넓고요. 그리고 해수부 습지 보호 지역인 송도 갯벌은 람사르 습지에 등록돼 있고 여기에 장봉도 갯벌도 이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등 어쩌면요 인천 갯벌이 세계유산에 포함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네. 뭐 여하튼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인천 갯벌도 머지않아서 이제 세계 자연유산에 포함되리라 봅니다. 예. 네네. 자, 다음 소식 가보죠. 그 최근에 국내 목조 문화재들이 나무로 만든 문화재죠. 목조 문화재들이 흰 개미의 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가 봐요. 네, 흔히 신개미를 목조 문화재의 저승사자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그만큼 목조 그래요? 문화재의 신개미는 매우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예. 최근에는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온난화 등의 요인으로요, 죽은 나무를 갉아먹는 신개미의 서식 환경이 나아지면서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목조 문화재를 관리하는 이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일본이 넘어온 것으로 알려진 이 신개미는요, 목재의 주성분인 셀룰로스를 섭취하면서 번식하는 이 곤충인데요. 주로 나무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안쪽에서부터 목조 건물을 갉아먹는 이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서식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확산 속도가 빨라져서 그동안에 이 남부지방 위주로 이 피해가 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부분으로 나타나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피해가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됐다고 한다면은 이 목재 문화재가 많은 인천에도 상당히 피해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신개미는 이 나무 속에 살면서 이 빛을 싫어하는 이 특성 때문에 이 확인이 쉽지 않은데요. 안타깝게도 인천에서도 신개미 습격을 막지 못하고 피해가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문화재청과 인천시가 인천 지역 목조 문화재에 대한 신개미 서식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요. 자유공원에 있는 제물포 구락부를 비롯한 지역의 주요 문화유산에서 신개미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개미가 발견된 문화유산을 보면요. 중구 제물포 구락부를 비롯해서 이 강화 전등사 대웅전, 그리고 동구 화도진지, 그리고 연평도 이 충림사 등 모두 16곳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피해가 계속 발견되니까 인천시와 각 분구는 신개미가 발견된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이 보수 작업과 함께요, 이 방제, 방충 작업 등 이 세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신개미 이제 좀 결국은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런 피해들이 다양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목조 문화재 옆에 무슨 개미할기를 한 마리씩 키워야 되는 건지 참 이게 이제 흰개미 박멸이 이게 진짜 이 기후 변화 때문에도 이게 중요한 또 부분이 되고 있네요. 예. 요즘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소식을 좀 가끔 전해드리는데요. 지금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이 환경 변화가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이 각별한 대책들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